그러니까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뭐 수학적 귀납법이다. 일단 얘기하는 바가 일단 단어도 어렵잖아. 그리고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일단 앞에서 배운 거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 이런 걸 제일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일단 초반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표현 중에 귀납이라는 말이 있잖아.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본 표현일 거야. 귀납, 반대말 연역, 약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있잖아. 뭐 내가 귀납이 뭐야, 연역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학생도 대답을 하는 거가 있기는 있었던 걸로 봐서는 배운 적은 있었던 것 같아. 일단은 뭐 보통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하면 어떤 참인 전체의 대명제가 하나가 존재할 때 이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부분 역시도 당연히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귀납법은 약간 반대 개념이지. 부분이 참이어야 돼.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고 이것들이 참인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당연히 이런 전체도 역시 참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귀납적 논리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나도 이제 전문 그런 뭐 용어에 대해서는 국어 쪽이잖아, 약간 이런 게. 근데 그냥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연역법의 대표적인 게 너네 명제에서 배운 3단 문법 있잖아. 그게 이 연역법의 논리 방식의 대표적인 애고, 이 귀납법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하고 통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 귀납적 논리 방식에 이제 좀 조심할 점은 오류를 범할 확률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이거 항상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드는 애가 있어. 자, 내가 우리 반에 있는 학생 중에 A라는 학생을 봤다. 근데 A라는 학생은 과제 수행도, 과제 정말 안 해. 맨날 지각해. 그리고 불성실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생이야. 근데 이 B라는 학생을 봤어. 그랬더니 이 B 학생도 똑같아. C 학생도 똑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예를 들면 강동구에 있는 학생이야. 근데 이 학생도 강동구 1학년, 이 학생도 강동구 1학년 학생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판단한 거지. 그럼 강동구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은 다 똑같은 성질을 갖추고 있나 보다 라고 전체를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귀납적 오류. 그것도 이제 보통 얘기하는, 아마 이게 그걸 거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성급한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화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오류가 바로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이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근데 그럼 여기 있는 수학적 귀납법은 이런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이거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는 논리적으로 이제 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왜 수열이 귀납적 사고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이런 얘 있잖아. 첫 항이 1이야. 둘째 항이 3이야. 셋째 항이 5야.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초반에는 다들 당연히 7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귀납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지. 왜냐면 약간 이런 규칙성이 보인다라고 해서 어떻게 네 번째 항을 7이라고 예상을 할 거냐. 네 번째 항 7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이거의 대표적인 수열 하나를 얘기하면 AN을 그냥 n-1, n-2, n-3 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바로 2n-1 이렇게 하잖아. 일반항을 내가 이렇게 작성했어.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고 1 대입하면 얘 나와. 여기다 2 대입하면 얘 때문에 없어지고 2 대입하면 얘 나와. 그리고 3 대입하면 이것 때문에 없어지고 딱 5 나와. 근데 이제 4 대입하는 순간부터 다른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여기다 4 대입하면은 6 더하기 7이니까 얘는 13, 13 이렇게도 나오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고서 귀납적으로 얘를 그냥 너무 판단을 하면 당연히 성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런 오류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수열에 대한 해석 방식, 이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점화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 점화식. 그래서 여기 아마 이 프린트에도 점화식이라는 말 표현이 그대로 등장을 할 거야. 아닌가? 귀납적이라고 나와 있나? 옛날 프린트면은 이게 점화식이라고 많이 할 텐데. 근데 이 점화식이 정말 골치 아픈 게,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가 특히나 가장 극심했을 때, 물론 나보다 이전은 잘 몰라. 이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 즉 점화식을 막 유형을 내가 여기다 쓴 거 있지. 이 유형 말고 엄청나게 수십 가지는 좀 너무 오버인가? 너무 유형을 막 하나하나 다 나눠. 그리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귀납적 정의를 형태를 뭐 우리한테 완전히 진짜 뭐 무슨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축소가 됐어. 그래서 축소가 돼서 한 요 정도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SN에 관련된 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느 정도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한 요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이 수학적 귀납법 이거는 우리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방법 있잖아. 요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 프린트에서 거기 개차 수열이라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거든. 이 개차 수열이라는 내용을 좀 하나 정도는 좀 보완을 한번 해볼까 해. 이 개차 수열은 지금 현재 요구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아니야. 근데 옛날에 내가 수열을 처리할 때 이거 덕분을 좀 많이 봤다고 해야 될까? 요거에 되게 덕을 많이 봐서 요거 정도는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하고 요거 정도는 개념을 보완하되 대신에 오늘 숙제에서 혹시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거 있잖아. 빈칸 채우기 같은 거 나오면 그건 혹시라도 나오면 빼도 괜찮아. 왜? 아직 정리 안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대표적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있지?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귀납적 정의의 특징은 바로 항과 항 사이의 어떤 유기적인 연쇄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바로 야, 이전항이 있어. 근데 이전항에다가 3 더하면 다음 항 돼. 이것처럼 n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면 하나를 알면 그 다음 거를 연쇄적으로 알게 만드는 형태의 수열 있잖아. 첫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두 번째 항을 알아.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알았어? 그러면 거기다가 3만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와. 3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을 아까 찾았잖아. 그럼 거기다가 3 더해. 그럼 네 번째 항이 나와. 이런 유기적인 관계. 근데 그러면 여긴 빠진 게 있잖아. 제일 처음 거 이거 하나를 정의를 시켜줘야지. 시작값. 첫 번째 항이 만약에 5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때문에 여기다 5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항을 찾으면 그것 때문에 네 번째 항이 나오고 그럼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제 계속해서 이 연산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 수열이 정의가 되는 형태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수학적 귀납법에서 이 두 개에서 가장 핵심되는 용어를 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약간 연쇄 작용 있잖아. 연쇄.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연쇄적으로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느낌을 좀 여기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로 좀 잡으면은 이해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자, 처음에 소개한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정의한 거지. 근데 참고 그럼 등차 수열은 이 똑같은 수열을 바로 이렇게만 정의를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정리하는 방법이 되게 많지. 특히 여기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가운데 항에다가 두 배 한 것이 이전항과 그 더 이후항, 이전항과 이후항을 더한 거의 값이 가운데 항의 두 배랑 같다. 이거 바로 등차 중항에 대한 거를 주어진 거잖아. 그럼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등차 수열을 정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앞에 항 하나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항 하나까지는 이렇게 주어져야지만 연쇄적으로 얘네를 이용해서 세 번째 항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둘째 항, 셋째 항을 이용해서 네 번째 항을 찾고 연쇄적으로 모든 항을 정의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것 외에도 당연히 많다.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막 식을 정리해서 풀었다?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가장 잘 해결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미리 딴 얘기를 잠깐만 셀게. 여기 나와 있는 형태 말고 다른 수열의 형태도 당연히 귀납적 정의가 있어. 왜 이런 거 있잖아. a의 이 n 더하기 1이 3배의 an 더하기 5다. 만약 이런 수열로 정의가 돼 있다고 해보자. 첫 번째 항은 2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야 이거 그러면 100번째 항은 얼마야? 이런 문제 되면 이거는 당연히 끔찍한 문제야. 못 풀어 너네가 지금 현재는. 그리고 an을 찾아라? 이런 거는 당연히 못 나와. 근데 이런 걸 우리 때는 다 시켰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에서는 그럼 적절한 문제가 뭐냐? 그냥 한 5번째 항 찾아라.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의 목적은 가장 기본이 이 귀납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출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 n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해서 그냥 이거 찾는 거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항 2니까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앞에 거에다가 3배하고 5를 더하자.
그럼 여기다 3배 5 더하면 11. 세 번째 항은 여기다 3배하고 5 더해. 네 번째 항은 또 여기다 3배하고 5 더해. 또 다음 것도 그렇게 구해. 그래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푸는 문제. 이게 원래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요즘에 바뀐 문제 스타일이란 얘기야. 이런 문제에서 이런 거 찾으라고 하면 더 다른 기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지금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식으로 막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왔다? 해석을 했다? 그랬더니 등차 수열인 거야 결국에는. 근데 모양이 완전히 이런 거랑 딴판인 형태도 되게 많아. 자, 등비 수열 간단하게 들어가자. 얘도 이전 항에다가 2배를 해서 다음 항이 되니까 등비 수열이라는 걸 간단하게 눈치채주면 돼. 그래서 첫 항이 뭐라고 있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눈치 못 챘어도 사실 상관없지. 얘네다가 1, 2, 3 몇 개만 대입해봐도 등비 수열인 거 금방 나오잖아. 이전 항에 2배를 해서 다음 항을 결정을 하면 되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나열을 하든 아니면 빠르게 등비 수열인 걸 잡아내서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얘도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등비 중항으로 주어지는 경우 있지. 가운데 항의 2배가 이전 항과 이후 항을 곱한 거랑 같다. 뭐 이런 식과 비슷한 형태로 주어지고 첫 항은 마이너스 2고요. 둘째 항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도 이 수열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수열이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등차 등비가 아닌 다른 수열들의 형태를 담고 있는 애들이지. 그리고 이 형태들의 문제가 가장 이제 귀납적 정의에서도 좀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야.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아까 내가 수열 초반에 이제 설명할 때 했던 방법과 일치하는 방법들 그걸 쓸 거야. 자, 뭐 할 거냐? 여기 첫 번째 항은 그냥 2다. 여기는 첫 번째 항은 뭐 3이다 주어졌다고 치고 대입할 거야. 그냥 얘네다 1부터 1대 2 2 곱하기 1 2대 2 3대 2. 만약에 이 수열에서 목표가 만약에 진짜로 AN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싹 더해 나가다가 이걸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면 여기 얘를 n번째 항으로 목표를 삼으려면 얘네다가 n-1을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을 AN으로 끝내려면 하나 더 앞에 거, 그 다음 이것도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싹 다 더하면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더해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 둘 다 빼. A3, A3 빼. 다 같은 규칙대로 빼다 보면 다 사라지고 좌변에 AN 하나만 남기는 방법 있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싹 대입해서 더하는 방법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대입하는 방법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얘기해. 축차 대입법. 좀 옛날 용어이기는 해. 근데 축차 이 중에서도 이거는 다 더해진 형태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이걸 축차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참고로 이거는 축차 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야. 이것도 대입해서 곱하면 되는 문제 타입. 그래서 축차 합. 거기 프린트에 설명 나와 있을 거야. 축차 곱. 자,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왼쪽에 AN 하나 남고 오른쪽에는 얘는 안 없어졌으니까 이 하나 살리고, 그리고 남는 애들이 얘네들을 더한 거잖아. 바로 이걸 더할 때 이거 일부러 계산 안 했지. 그래서 이 두 배 싹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n-1. 그럼 이게 바로 우리 시그마 n-1까지니까 이거 조심해야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야. 그래서 이거는 n-1 이렇게 정리된 애라 이거 이렇게 지우고 더하면 an을 추론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보통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축차 곱도 마찬가지야. 그냥 대입해서 곱하면 되는 문제. 그냥 한번 간단하게 몇 개만 쓰자. 1 대입하면 2분의 1 A1, A3는 3분의 2 곱하기 A2, A4는 4분의 3배의 A3. 얘도 역시 AN은 n분의 n-1 A의 n-1 이렇게 돼서 이거는 더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곱했을 때 양변에 똑같이 곱해지고 있는 상수값들을 다 나눠서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좌변에 AN 하나 남고 우변에는 여기 A1은 남지 3. 그리고 이거 남는 값들 역시도 재밌는 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마지막 곱하면 이것도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다 나눠서 남는 거 여기 1n 그래서 얘는 n분의 3이다. 이렇게 일반항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다 일일이 나열해서 더하고 또는 나열해서 곱하는 행동들이 있지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좀 뒤에서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 하나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SN 나온다라는 게 뭐냐면 이 귀납적 정의를 할 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만 그냥 얘기를 깔끔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프린트에 있는 문제인데 내가 그냥 여기다 쓸게. 이런 관계를 주어지는 게 있지. 이렇게 뭐 n은 1부터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A1이 얼마다라고 깔끔하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A1은 안 주어지고 이 문제는 뭐 A에 50을 주어졌네. 일단 이렇게 주어졌어. 그리고 첫 번째 항을 찾아라. 이게 문제의 목표야.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일단 AN과 SN이 같이 나온다. 이거 무조건 일단 요성질 S의 N에서 S의 N-를 빼면 AN 나온다. 이거 이용하는 타입.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SN하고 AN이 공존한다 라고 하면 여기 밑에다가 이거 N 대신에 N-를 하나 대입해. 여기도 N-를 하나 대입하고 그래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그냥 빼는 방법. 이게 좀 약간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거 3배 SN 빼기 SN-1 얘는 없어지고 A에 N 더하기 1 빼기 AN. 근데 바로 여기는 SN 빼기 SN-1이 AN이니까 그러면 요거 A에 N 더하기 1이 이거 마이너스 n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바로 4배의 n이다.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 결론은 뭐야 이것도? 이전항에다가 4배를 해서 다음항 되니까 이거 등비수열이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네, 이런 타입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SN과 AN이 같이 섞여 있는 종류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한 거야. 근데 귀납적 정의 파트가 문제가 나오는 거는 좀 약간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거 연습을 하면 웬만한 부분은 좀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 과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우리.